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안에 이 달라스가 좀 가을이 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여름이 됐어요. 비 많이 왔잖아요. 네, 요즘에 날씨가 네.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며칠 전에는 굉장히 폭우가 왔는데 별 그렇죠. 피해는 없으셨나요? 네, 별다른 거 없고 병원에 있었는데 그냥 네. 우두두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럴 때 좀 무섭긴 해요. 자, 이번에 또 들려주실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치료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치과를 그렇게 막 즐거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하실 네. 때 되게 우울해하셔. 아니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빨리 끝납니까 문제를 네, 네. 이제 언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치료마다 다른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정기 검진의 빈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왜 네. 그런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가장 빨리 끝나는 치료부터 일단 좀 치고 나가 볼까요? 하루 당일치기. 네. 하루 와서 네. 치료 끝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클리닝인데 클리닝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클리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딥 클리닝이라고 하시는 맞아요.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뭐 딥 클리닝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검진하고 클리닝하는 거는 뭐 한 번에 방문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끝나는 상황이시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충치 치료에 있어서 보통 저희가 크게 이제 두 분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충치를 치료하고 떼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떼우는 건데 직접적인 restoration 이제 회복을 한다 그래서 네. direct restoration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회복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본을 떠서 아, 이제 기공소에 보내서 네. 기공소에서 만들어 와서 그것을 이제 끼우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직접적으로 회복하는 direct restoration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떼운다 이런 뭐 충치가 있는데 네. 떼운다 이렇게 마취를 살짝 하고 그 부분을 긁어내고 그렇죠. 다른 걸로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떼우는 건데 치료가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네. 그리고 뭐 아말감도 하고 레진이라고 컴파짓이라고 하는데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아말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머큐리 이슈도 있고 네네. 그리고 옛날에 심지어는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네. 아말감을 많이 썼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나와서는 아예 쓰지 않는데 이제 후치부라 그러죠. 네. 그 어금니 쪽도 네네. 어금니 쪽은 이제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단단한 그런 떼우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요즘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컴파짓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 재료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좀 대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점점점 이제 머티리얼 쪽이 재료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고 발달하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더 몸에 오히려 더 해가 없는 것 이런 것들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떼우는 치료를 하실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가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떤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오세요. 대충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여기가 좀 구멍이 났으니까 살짝 떼우고 네. 그러면 오늘 치과를 가면 끝나고 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랬을 때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하고 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어떤 그 질병의 정도하고 이게 다르시거든요. 근데 유독 진짜 다른 과보다도 이 치과의 계통에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좀
오판하는 경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기본적인 상식, 네. 경험, 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네네. 이제 모든 그 생활이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견해를 봤을 때 환자분들이 이를 보면 전문가들이 이제 10개를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봐야 되고 이제 환자분들 어떤 분들은 오시면 엑스레이를 왜 찍냐? 뭐 맞아요. 안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그리고 또 뭐 어떤 치료가 요거만 살짝 요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보는 어떤 그런 퍼스펙티브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점이 뭐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치과 가면 이거 뭐 6개월 전에도 찍었는데 또 찍어요 뭐 이러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6개월 새에도 다른 것들이 또 상에서 드러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엑스레이가 어떤 보조 역할을 하지만 그 100% 모든 것을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엑스레이가 찍히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심한 충치가 덜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애매모호하게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그러네요.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점검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상이 걸리는 치료, 때우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indirect restoration이라 그러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회복한다. indirect이 이제 간접인데 네. 간접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그 회복하는 것을 구강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 밖에서 네. 그러니까 기공소 랩에서 덴탈 랩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보면 이제 본을 떠서 그 본을 돌에 부어서 네. 그 돌에다가 이제 크라운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크라운을 만든 인레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분들 금으로 금리는 아닌데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떼어놓은 네. 그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그 indirect restoration입니다. 금을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떻게 치아에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들이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네. 다 이제 기공소에 만들어 오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내원이 이제 2번 정도 필요한 경우고. 그렇죠. 당일에 다 끝나진 그렇죠. 못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기다리냐는 뭐 기공소에 보내면 또 그 전에 왔던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기공소에서 네네. 그 뒤에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뭐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동안에는 뭐 임시로 임시 크라운을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크라운을 하더라도 스캔을 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네. 뭐 40분이라든지 뭐 1시간 정도 기다리셨다가 바로 크라운을 하는 그렇게 하는 병원들도 있고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빨리 또 나오는 그런 기계도 또 만들어졌군요. 그런 기계들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네네. 아직까지 아주 이제 쓰시는 분들 저는 안 쓰고요. 네.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그리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indirect restoratio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소한 한 2번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맞아요. 뭐 많게는 2번 이상 또 이렇게 그게 보형물이 또 잘 보니 약간 좀 불편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정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시간 걸리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을 떠서 하기 때문에 그 본을 뜨는 데 있어서 얼마큼 정확하게 띄어지느냐.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되게 많아요. 혀도 있지, 침도 나오지. 뭐. 그리고 왜 본인이 다무는 그 힘이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꽉 닫으세요 하는데 이제 닫고 한 5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5분 동안 제가 다른 환자분 치료하고 이렇게 와 보면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뒤로 제쳐 놓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긴장하셨다가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시면서 긴장 풀리면서. 네, 긴장 풀리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렇게 세워드리고 TV를 틀어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본 뜨고, 왜냐하면 본이 잘 맞아야지 맞아요. 이제 크라운도 잘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한 몇 번 내원을 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고 충치 치료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또 충치 치료하다 보면 또 신경 치료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 보통 이제 충치의 정도에 따라서 충치가 너무 깊이 나와 있어서 엑스레이에 보이는 상황. 네. 그 제가 이제 진단을 할 때는 보통 한 60% 정도 신경치료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네네. 환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없던 치료가 이렇게 하면 치과 오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예,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 말고 더 생기면 네네. 좀 이제 안 좋아하시고 또 불편해하시죠. 걱정도 되시고 또 비용적인 네. 문제도 맞아요. 있으시고 그래서 가장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 쪽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께서 알으셔야 되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크라운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신경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그 횟수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신경 치료를 했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네. 보통 크라운을 씌웁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치아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신경이 죽었는데 색깔만 변하고 네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앞니 같은 경우. 네. 근데 앞니도 색깔이 변하면 환자분들이 크라운을 씌우시길 원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금니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신경치료에서 하는 이유가 많이 구조가 그 충치가 생겨서 네네. 구조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떼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크라운을 씌우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경치료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라운 하는 부분은 2번의 방문이 되고 네. 그 사이가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신경치료가 들어가면 신경치료를 마치고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2번. 아. 예, 그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 뒤쪽 어금니 쪽이 네. 환자분이 이제 입을 벌리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도구를 이렇게 넣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오래 벌리시면 힘드시니까 맞아요. 그걸 또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입을 열고 계신 그 상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또 그 시간 내에 오래 지체가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눠야만 되는 또 그쵸. 그런 상황이 있군요. 예, 턱이 너무 아프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구조가 또 좁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앞쪽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더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2번째 어금니는 저도 이번 주인가 며칠 전인가 한 네네. 치료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2번째 어금니 쪽은 환자분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벌려지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찾아서 길을 찾아야 되는. 얼마나 예. 서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치료 끝나면 서로 이렇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분도 그러시고 네, 네. 저도 환자분께 말씀하시고 아,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보통 이제 신경치료 부분만 1번에서 2번 정도 걸리고. 그렇군요. 예, 근데 2번째 하는 신경치료가 끝나는 상황에서 또 크라운을 하는 절차를 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그러네요. 예, 3번 정도 걸리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4번, 5번 가서 네, 한 번 네. 갈 때마다 어. 뿌리를 하나를 클린하고 네. 그 다음에 오세요 하고 클린하고 그렇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절차로 안 끝나고 그냥 몇 번에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걸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뿌리가 이제 4개가 있는 치아들이 있어요. 그래요? 신경줄이 네네. 뿌리에 4개가 있는 치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를 제가 실제적으로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제도상 뭐 보험 제도라든지 아. 그런 상의 이유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 하는 거를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세한 거는 한국과 모르지만. 여기에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군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말씀드렸듯이 뭐 앞니라든지 아니면 어금니 쪽하고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네.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이면 거의 다 네. 이제 끝나는데 또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통 한 3주에서 4주 내로 네. 이제 다 음. 크라운까지 씌우고 시작으로부터 그렇게 그렇군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신경치료까지 간다는 게 충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또 그게 많은 시간이 또 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니까 네. 또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뭐 요 정도 보통 요 정도 내원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딕펑스의 비바 청춘 신청하셨거든요. 네네.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꽃보다 할배라는 그 TV가 있어요. 네,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 뭐 이순재 네. 배우하고 다른 그 연배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 주제곡이에요. 아, 이 이게. 노래가. 예, 그래서 그것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이제 그분들이 막 여행하시면서 하는데 네. 그 비바라는 의미가 저도 몰랐어요. 네네. 이거 선택하면서 찾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막 비바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뭐 cheers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 장수라는 그런 뜻도 있답니다. 아, long live라는. 그래서 그 비바 청춘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젊게 오래 사는 거. 네네네. 그런 맞아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되게 경쾌하고 좋아서. 네. 네. 그리고 요즘 사실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젊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렇죠. 요즘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네. 60세 되신 분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형님 보이죠. 같지 않으세요? 예, 예. 정말 너무 잘 유지를 하시다 보니까 예,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큐 치과 배우 원장님 모시고요. 치료 시간과 정기 검진의 빈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신경치료까지 저희가 알아봤어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 요새 정말 이제는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네. 요 기간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짧아졌는지 궁금해요. 임플란트의 아까 전에 제가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임플란트가 발달하면서 그 어떤 회복되는 시간들도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3개월 안으로 아, 진짜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어떤 결정하는 것들이 뼈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밀도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3개월이 네. 될 수도 있고 뭐 1년 정도 1년 여전히, 가까이, 네, 여전히 네. 이거는 어떤 머티리얼에 상관없이 몸이 이제 회복되는 맞아요. 그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옛날에는 뭐 어떤 임플란트를 심어 놓잖아요. 네. 심은 다음에 어떻게 이제 얼마큼 오래 있다가 크라운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실제적으로 뭐 일괄적으로 네네. 한 뭐 5개월, 6개월 있다가 무조건 또, 그냥.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4개월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또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이 돼서 네. 그 도구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쯤에 그 임플란트하고 그 어떤 거를 연결을 해서 네. 그 연결을 한 거에 떨림으로 인해서 그 떨림 정도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도구가 잘 있습니다. 고정이 되었나 안 됐나를 그쵸. 좀 측정하는 거죠. 예, 그 떨리는 게 어느 정도 떨리는가. 네네. 많이 흔들리면 아직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주 미세한 건데 네. 그 ISQ라고 그래가지고 Implant Stability Quotient이라 그래요. 그게 네. 뭐냐면 얼마큼 임플란트가 스테이블 하는가. 그래서 아마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네. 사용하고 있으실 건데 수치로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편리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수치가 딱 나오면 괜찮구나. 그래서 70이라는 수치가 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크라운을 하고 씹을 네. 수 있는 상태의 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간혹 가다가 원장님 이 70을 넘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지난하게 오랜 시간을 버티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65에서 네. 70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한 5 수치를 예, 넘기는 게. 예, 그래서 계속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뼈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임플란트가 두께가 또
작으면 작을수록 이 수치가 되게 낮아요. 아무래도 네, 더 힘들겠네요. 더 이제 뼈를 임플란트 표면이 뼈를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네, 네. 그만큼 뼈가 또 튼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하. 옛날에는 임플란트 길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리서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임플란트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의 두께예요. 그렇군요. 임플란트가 뚱뚱한 게 이제 아주 긴 거보다 오히려 더. 예, 면적으로 봤을 때 뼈를 접촉하고 있는 면적이 더 많고 그럴 때 더 안정감 있게 그렇죠. 잘 더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되는군요. 옛날에 이제 임플란트 심으신 그 환자분들 보면 막 엄청 길게 막 심으신 그렇죠. 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깊게 깊이 집어넣으면 들어가죠. 좀 네. 더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깊은 임플란트는 웬만해선 잘 안 심어요. 깊다는 거는 뭐 네네. 15mm라든지. 그래 진짜 제법 되네요. 네,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꽤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뭐 튼튼하게 네네. 또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가 그렇죠. 네, 좋은 그런 머티리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치아가 뽑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치아를 뽑고 해야 되는 상태. 그게 그리고- 또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치아를 뽑고 바로 심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치아를 뽑지만 그 딜레이 플레이스먼이라고 해서 네네. 뼈 이식을 하고 해야 되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뭐 듣고 계신 그 청취자분들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직접 가셔서 말씀드렸듯이 네. 3개월부터가 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좌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무래도 치아가 뽑힌 상태로 오랫도록 있다 보면 잇몸도 얇아지고 뭐 뼈도 뭐 손실이 돼서 하다 보면 기간이 진짜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뼈 이식과 같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네네. 뼈 이식을 먼저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정도의 음. 뼈가 이제 상실이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하고 잘 기다렸다가 네네. 5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또 심으셔야 되고. 아. 그리고 임플란트가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또 이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의사로서도 그러고 네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뭐 여러 상황 요소로 인해서 네. 이제 회복을 하려고 보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임플란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 네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전에 그런- 심으셨던 분이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모든 게 어떤 치료에 관한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주변 분들, 가족분들의 네네. 가족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나를 심었어요. 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고생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 임플란트를 안 추천을- 권하시죠. 안 권하시겠죠. 네네. 네, 그렇지만 또 잘 된 상황이 되면 또 권하실 거고. 네, 이거보다 또 편한 게 없다더라. 네, 그래서 그 천차만별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음으로 해서 치료 어떤 기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뭐 임플란트 말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임플란트가 이게 체력적으로 좀 버텨내고 이래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틀니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틀니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또 걸리는지 궁금해요. 네,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치료 기간이 궁금하신 환자분들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불편하시고 가장 답답하시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치아를 뽑고 이제 틀니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첫 번째 어금니 같은 경우가 씹는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첫 이거 번째- 하나만 없다 생각해도. 그렇죠. 첫 번째 어금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씹는 기능이 한 80%를 할 정도로 네. 되게 기능에서 아주 주된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없다면 씹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 이제 언제 이것이 치료가 끝나나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발치를 필요한 경우하고 발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이제 치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발치가 필요한 경우부터 볼까요? 근데 발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하고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예. 좀 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보통 어금니 쪽이라면 그 임시 틀니, 이제 임시 틀니를 보통은 많이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임시라는 자체도 그렇고 틀니라는 게 딱 맞지 않으면 불편하시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금니 쪽만 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소프트 다이어트 하시고 네. 빼고 이제 아무는데 이제 시간들이 잇몸 아무는 시간하고 그리고 뼈가 아무는 시간이 다른데 잇몸은 보통 한 9주, 8주에서 9주 정도. 한 3개월 예, 그리고 걸려야 되나요? 한 3개월? 한 2개월, 네. 2개월 반 정도 이렇게 해야지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데 뼈는 또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더 밀도가 높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앞니를 상실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앞니를 뽑아야 되는 상황은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미용상으로도 임시 틀니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웃으실 때도 그렇고 입을 가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치과를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앞니가 시원찮아요. 네,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하시기에 이거 뽑으면 어떻게 또 뽑은 대로 있냐.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세요. 걱정이 많으시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럴 바에 그냥 기다리겠다. 네, 문제가 네. 진짜 그렇게 되시는데 보통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뽑음과 동시에 임시로 틀니를 만들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네.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기능상으로 크게 기대하실 거는 못 되실 거고. 그렇죠. 말 그대로 임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앞니가 없으면 많이 허전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회복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잘 쓰시는 어금니 쪽까지 회복을 해드리긴 하는데 네네. 그렇게 딱딱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쉽지는 좀 피하셔야 되겠죠. 예, 불편하시고 네. 하지만 미용상으로도 음. 그거는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몸이 이제 회복을 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잇몸이 바뀌지 않고 잇몸 변형이 없다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본을 떠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 본을 떠서 하는데 본을 뭐 원장님마다 또 다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오래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해요. 그냥. 네네네. 물론 이제 점도 좋은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하는데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있고 되돌리지 못하는 단계가 있는데 아,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계속 이렇게 맞춰서 가면 나중에 끝에 잘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뭐 4번에서 네. 심지어는 5번까지 맞춰보고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다시 돌려서 이렇게 좀 절차에 맞게 아무래도 틀리다 보니까 여러 이빨들을 한 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더 빈번하게 오셔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생각하시기에 그냥 본 뜨면 그 다음에 가져가시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요즘에 있어요. 뭐 3D 스캔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네. 예, 일반적으로 컨벤셔널하게 만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네네. 그 절차가 다 맞아야지 마지막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한 달이 넘게도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 과정들이 좀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더 정교하고 잘 맞는 네. 이제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 틀니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환자분들이 살이 마르셔서 오세요. 힘드시긴 예, 해요. 네. 못 드시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고 하지만 이제 발치가 필요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본을 떠서 이제 몇 번 해서 음. 이제 할 수가 있고 네. 또 부분 틀니 같은 경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몇 번 내원하셔가지고 그렇군요. 맞춰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치과 정기 검진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뭐 6개월이다, 1년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 일반적인 통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치과계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의견들을 보면 뭐 문제 없으면 안 가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예, 왜 가냐 아픈데 네, 네. 아프지 않는데 왜 가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가면 아프고 뭐 비용도 있고 보험도 없는데 네.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모르시는 문제들이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통증은 있어요. 없는데 뭐 네.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잇몸에 관한 것들은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1년에 한 번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6개월이 맞아요. 6개월에 한 번은 6개월에 하자. 한 번씩은 가셔야 되고 네. 가시는 이유가 뭐 충치가 막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은. 네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데 40대 넘으면 충치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잇몸 관리예요. 그 맞아요, 이후부터는. 맞아요. 그래서 클리닝을 이렇게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 뭐 양치질 잘하는데 뭐 클리닝 왜 필요하나 이런 거가 아니라 네. 양치질 못 하시는 부분을 클린 해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일찍 더 자주 오세요. 아무래도 다른 네. 분들보다 더 약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3개월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막 강요를 안 해도 오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 혜택을 보시고 또 본인들이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예요. 맞아요, 필요성.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친하게 치과에서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시간에 네. 맞춰서. 그러니까요. 네. 참 요새는 이제 뭐가 완전히 나빠져서 간다기보다 항상 현상 유지를 더 오래도록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우리 배우 원장님 모시고 치료 시간과 정기 검진의 빈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눠 주시죠. 그 치료를 뭐 얼마나 빨리 끝내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옳은 절차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네. 또 치료를 하고 또 안 좋지만 참 원장으로서 치료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깝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네, 네. 하지만 또 이제 올바르게 다시 치료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또 만족을 하시고 또 환자분들도 아주 흡족해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